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영상은 2023 학년도 수시 전형 인천대,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자, 이제 서울은 아니고 인천과 경기도로 확장이 됐는데요. 자, 인천대부터 어떤 식으로 수시 전형이 준비되어 있고 변화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입학 원서를 넣기 전에는 항상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려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각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인천대학교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인천대학교는 국립대라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작년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학생부 종합에서 전형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였는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 전형에서 동북아 국제 통상학부 1단계가 3배수 선발로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모집 인원이 6명 증가되고 면접고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실기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별 모집 인원 구분 폐지하고요. 종목별 전형 방법을 통합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라는 점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자, 우리 인천대학교 수시 전형을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교과 성적 우수자, 지역균형, 자기추천, 고른기회, 사회통합, 실기 우수자,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와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 사회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자, 모집 인원은 459명이에요. 꽤 많죠? 지원 자격은 뭔가 많아요. 근데 별거 없는 게 2015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예정인자. 자,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가 있고요. 지원 불가는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또는 종합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학력 인정학교의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천대에서 지금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학 4년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직전 학기 종합성적 3.5 이상 및 비교과 항목기준 충족시입니다. 두 번째로 재학생 전원 1년 해외 유학 보내주고요. 세 번째로 기숙사 우선 배정입니다.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밀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학생부 교과는 100% 학생부만 보고요. 해당 교과에 속한 모든 과목이 반영되며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가 됩니다. 각 전형 요소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최저 봐야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우리 인문계열, 디자인학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 사범대학, 인문자연은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는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입니다. 자, 근데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바탐에서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가고요. 자연계열, 패션산업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상위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자, 자연계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학 또는 과탐 중 한 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거 우리 이과 친구들은 잘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에 상관없이 상기 4개 영역 및 한국사를 모두 필수 응시해야 하고요. 탐구 영역은 한 과목 응시도 가능합니다. 단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은 대체 없습니다. 자, 계열 모집 단위 교과별 반영 비율 보면은 우리 학생부 교과, 지금 국가성적 우수자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인문계열,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한국사 포함해서 20이고요. 자연계열은 패션산업학과를 제외하고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입니다. 예체능은 국어 40, 영어 30, 사회 30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정이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아마 현역 고3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진학사 같은 데서 원서 접수하면서 바로 온라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있는 학교들만 좀 조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 전형 가도록 할게요. 자, 모집 인원 685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관계 변경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전제 역량을 갖춘 자입니다. 자, 우리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특전은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전형 방법은 일단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로 인원을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70%, 우리 아까 1단계에서 했던 그 서류평가 70%와 면접고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 1단계에서 사범대학 모집 단위는 4배수로 선발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을 보자면 우리 서류평가 아까 자기소개서 폐지됐으니까 학교생활기록부밖에 들어가는 게 없고요. 평가 요소 얼마나 친절해요. 다 줬어요.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창의 융합성, 인성사회성 총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접고사 또한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줬는데요. 평가 요소,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4가지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 평가 방법과 평가 시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기록부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 인원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 좀 적죠? 54명으로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 어떤 지원 자격이 있냐면 1번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2번 직업군인,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3번 집배원,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4번 다문화 가정 자녀, 5번 다자녀 가정의 자녀, 6번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 보면은 서류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서류평가,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보자면 평가 요소도 앞에 봤던 거랑 유사한데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창의 융합성, 인성 사회성 총 5가지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별 평가 안내는 중요한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정도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봤던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적합성으로 기초 학업 역량 및 학업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 영역 적합성, 교과목 이수사항 충실성, 학업 성적 상승 추이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되고요. 비교과 적합성에는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의 다양성, 충실성, 적합성이 속하게 됩니다. 자기주도성에서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및 비교과 활동의 주도성이고요. 자기개발 능력은 학교 생활의 충실성,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등이 속하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에서 발전 가능성은
학업 및 관심 분야에 대한 끈기와 노력, 의지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해당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속합니다. 창의 융합성에서 창의적 도전 정신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속하게 되고요. 융합적 소양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융합적 소양, 그리고 글로벌 역량, 독서 역량, 예체능 역량 등 문화적 소양이 속합니다. 마지막 인성사회성에서 인성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하려는 노력이고요.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속합니다. 사회성은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리더십, 판로의식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자,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평가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작년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보면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화학과가 7.33대 1로 가장 낮은 수시 경쟁률을 보였고요. 신소재 공학과가 45.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물리학과가 2.93대 1로 유아교육과가 16.75대 1로 학생부 종합 사회 통합 전형에서는 수학과가 5대 1로 영어 영문학과가 29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인천대 입학 등급은 교과 성적 우수자는 1.71에서 3.47, 자연계열은 1.68에서 3.94, 자기추천 전형은 인문계열 2.77에서 5.44, 자연계열 2.64에서 4.45,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3.05에서 6, 자연계열은 3.02에서 5.26로 나타났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 합격자 수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먼저 보면은 자, 학과 개편 및 전형별 선발 비율이 변경되었고요. 수시 모집에서 보자면 우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학생부 종합 모든 전형에서 미적용 된다는 거, 또한 인하 미래 인재 서류 플러스 면접, 인하 참 인재에서 서류 100%로 운영한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단 의예과는 제외됩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인하 참인재, 그리고 논술 우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로 넘어갈게요. 자, 모집 인원은 905명으로 많이 뽑죠. 지원 자격은 비슷합니다. 고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전형 방법 보자면 우리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100% 들어가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 학생부 종합에 최저가 모두 미적용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평가 안내를 보자면 진로탐구 역량, 기초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속하게 되고요. 특히 인하 미래 인재에서는 진로 탐구 역량에서 진로 관심 30%, 탐구 역량 15%, 기초 학업 역량에서 학업 능력 20%, 학습 태도 10%, 공동체 역량에서 공동체 역량 2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 예시 문항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면접 예시 문항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하 참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가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아까 인하 미래인재보다는 많이 적죠? 298명을 뽑고요.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제외 한국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가 속합니다. 자, 전형 방법 보자면 서류 종합평가로 100% 들어가고요. 여기도 중요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이죠. 없습니다. 자, 평가 안내를 보자면 인하 참인재는 진로 탐구 역량에서 탐구 역량 10%, 진로 관심 15%, 기초 학업 역량에서 학습 태도 15%, 학업 능력 30%,
공동체 역량에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보다 늘었죠?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를 보자면 모집 인원은 469명입니다. 꽤 많이 뽑죠? 자,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 보자면 인하대는 논술 100%가 아니라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가 들어갑니다.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적용되나 의예과는 적용이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과탐 두 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 플러스 한국사 필수 응시. 자, 과탐은 2개 과목 평균을 적용합니다. 논술고사 방법으로 넘어가자면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 보게 되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 보게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국어 교과, 사회, 한국사이고 자연계열은 수학 교과, 수학, 수학 원투, 미적분까지가 속하게 됩니다. 고사 시간은 120분으로 재시문 출처는 교과서 중심이에요. 웬만한 대학교들이 여러분들이 따로 학원을 다닐 필요 없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도 논술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교과서 중심으로 제시문이 출제되게 됩니다. 자, 준비물 같은 경우는 우리 논술 볼 친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자연계열 논술고사 유형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논술 기출문제 및 해설은 각 학교 입학처에 모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도전해 볼 거라면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꼭 논술 기출 문제와 그 해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조선해양공학과가 4.75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의예과가 29.6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하 참인제에서도 조선해양공학과가 4.33으로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가 11.17로 논술 우수자에서는 물리학과가 15.86으로 의예과가 486.5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하대 입학 등급 같은 경우는 인하 미래 인재 전형에서 2.14에서 3.47, 인하 참인재 전형에서 1.94에서 3.38,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53에서 3.01라는 평균값을 가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자 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수시 전형 살펴볼까요? 먼저 주요 변경사항을 보자면 모집 단위가 변경되고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 인원이 변경되고 고교 추천 전형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서는 모집 인원 변경,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수상 실적이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에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아주대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LC, SW, 다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 전형 볼게요. 모집 인원은 560명이고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성적 70, 면접평가 3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장 중요하죠? 없습니다. 단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등급 합 6 이내,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등급 합 7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우리 첫 번째 서류평가한다고 했죠.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진실성, 학업 역량, 주도성, 대응 역량을 보고요.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평가 내용 또한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SW 융합 인재 전형. 요즘 이 SW 융합 인재 전형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과인 친구들은 한번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소프트웨어 학과 30명만 모집하고요.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형 방법은 앞에랑 똑같이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성적 70과 면접평가 30%가 이뤄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평가 방법, 우리 서류평가는 앞과 똑같이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자, 하지만 앞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주도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 자기주도성이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도 학업 역량, 주도성, 대인 역량,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산인재 전형을 보자면 모집 인원은 161명으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하는 다산형 인재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융복합 사고 역량, 두 번째로 실천적 창의 역량, 세 번째로 의사소통 역량, 네 번째로 글로벌 역량. 이 네 가지가 다산형 인재 핵심 역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다산 인재 전형에 수시를 넣어도 좋겠죠. 자,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자, 평가 방법 보자면 우리 다산인재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던 SW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성이 31%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성이 돋보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놓으면 좋겠죠. 또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학과별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의 인재상이 무엇이고 핵심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 요소가 들어가고 전형 자료별 평가 영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발 인재상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우리 SW랑 다산인재는 자기주도성이 31%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ACE 전형과 분포도가 약간 다르죠. 자,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서류 신뢰도랑 의사소통 능력,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면접 질문 예시도 간단하게 여기에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물리학과가 4대1, 의학과가 36.6대1, 학생부 종합에서는 소프트웨어학과가 12.1대1로, 다산 전형에서는 교통시스템공학과가 4.75대1로, 생명과학과가 29.2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자, 아주대 입학 등급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1.73에서 7.47, 자연계열 1.18에서 6.69, 이거는 에이스 전형이고요. 다산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1.71에서 4.78, 자연계열은 1.97에서 4.77이라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기주도성과 학업 역량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전형이 존재하므로 여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시 요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합격자 수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천대, 인하대, 아주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수시 전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수시 전형을 선택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